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항 앞에 조성된 인공섬인 금란도의 개발 방향을 제시할 정부의 용역 결과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 방향은 친환경과 휴양, 관광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민간 투자를 포함해 대규모 사업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 공정률이 50% 완료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9월 부서 이전이 시작되고 구청사 철거와 광장이 조성돼 오는 2025년 8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신청사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과 제2청사 앞 주차타워를 포함해 700여 대의 주차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항 앞에 조성된 인공섬인 금란도의 개발 방향을 제시할 정부의 용역 결과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 방향은 친환경과 휴양, 관광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민간 투자를 포함해 대규모 사업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금강을 끼고 군산과 서천 사이에 있는 금난도. 내양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30년 넘게 퍼올린 흙으로 만들어진 땅은 200만 제곱미터, 서울 여의도의 70%와 맞먹습니다. 내년 준설도 투기장 기능이 끝나면서 해양수산부가 개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금난도 개발은 지난 2009년 추진한 이후 서천군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해 10년 넘게 답부 상태를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군산시와 서천군이 상생예비체를 구성하면서 금난도 개발 논의를 시작했고 해수부는 지난해 말 기본 구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개발 방향은 친환경과 휴양, 관광 등에 초점이 맞춰져 민간 투자자에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해수부에서 22년도부터 금난도 기본개발 구상령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용역을 통하여 관련 국내의 사례 분석과 함께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및 민간 투자자 모집을 위한 금난도 개발 방향으로 6가지 컨셉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1조 4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4천억 원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1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 내년 준설도 투기장 쓰임이 닿으면 오는 2026년부터 사업자를 공모할 방침입니다. 금난도 준설도 투기가 2025년 완료됨에 따라 26년도부터 해수부에서 민간 투자자 참여 의향 조사와 공개 모집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군산시에서도 적극 협력하여 금난도를 자연환경을 고려한 친수공간과 서해안 해양문화관광지구 랜드마크 조성하여 10년 넘게 표류해온 금난도 개발,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김관영 지사가 미국에서 비즈니스 데이를 열고 투자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 등 미국 출장단이 어제 텍사스주에서 텍사스주 상하원 의원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기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비즈니스 데이를 열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망, 방위산업 등 투자 여건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전북도 미국 출장단은 앞서 세계 한인무역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익산시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금마면의 임대료 상승 움직임에 따라 우려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해결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최근 금마고도 지역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임대인, 임차인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첫 상생협약을 진행했습니다. 협약은 5년 동안 임대차 기간 보장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기준보다 낮은 임차액 설정, 보증금 인상률 4%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더 많은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도내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5개 시군의 수의계약 비율은 40%가 넘고 전체 12개 시군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에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 자치단체들도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도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계약 심사제를 도입합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 심사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계약 심사 대상은 교육청과 학교가 발주하는 3억 원 이상 공사, 7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 계약입니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도교육청 감사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오는 4월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김의겸 의원이 후보자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익산을 한병도, 군산 김의겸 의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신영대 김의겸 의원은 오늘 군산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군산에서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출마 예정자는 모두 3명입니다. 군산 최입의 예비후보가 제안한 공개토론이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사실상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달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답변 요청 기한인 지난 5일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호남 총선은 경선이 본선과도 같기 때문에 경선 단계부터 후보 간 공개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 요구에 응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며 꼭 답을 달라고 재차 각 출마 예정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군산항의 자동차 화물이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40만 대를 넘겼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자동차 물량은 환적 40만 5,130대, 수출 9,319대 등 모두 41만 4,449대로 집계됐습니다. 군산항 자동차 화물 물량은 지난 2019년 9만 7,410대에서 지난 2022년 31만 5,651대로 늘었고 지난해 10만 대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천항과 평택항의 항만 부족으로 군산항을 거치는 환적 물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 공정률이 50% 완료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9월 부서 이전이 시작되고 구청사 철거와 광장이 조성돼 오는 2025년 8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신청사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과 제2청사 앞 주차타워를 포함해 700여 대의 주차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남중동에 위치한 익산시청. 시청 건물 뒤에는 새로운 청사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올해 1월 기준 공정률은 50%입니다. 현재 지상 8층 골조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1단계로 올 8월까지 신청사 건립을 완료하고 오는 8월 1단계 공사인 신관 건립이 완료되면 9월부터 부서 이전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실내 체육관, 종합운동장 등에 떨어져 있던 직원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후에는 공사 2단계인 구청사 철거와 광장 조성이 시작돼 오는 2025년 8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건립되는 신청사에는 작은 도서관과 다목적 광장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신청사는 특히 시민 친화적 청사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광장과 소공원, 450석 규모의 시민홀, 시민교육장, 작은 도서관 등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제2청사 앞 주차타워를 포함해 700여 대 주차 가능 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남중동의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25년 8월 완공될 익산시 신청사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와 관련해 익산 부송 대시양 아파트 시행사인 전북개발공사가 책임 준공을 약속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이 시공 중인 익산 부송 4지구 비블록의 적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부송 대시양 아파트는 745세대 규모로 1년 전 착공에 현재 2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입니다. 한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이 채권단 동의로 개시됐습니다.
서거석 도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오늘 오전 도교육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 측이 범행을 교사, 지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3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어제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의 특수목적 법인의 지분 참여자인 현대글로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새만금 해상풍력 비리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을 전격 탈당한 가운데 도내 현역 의원들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며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의원 129명은 성명을 내고 명분 없는 창당으로 민주당을 분열의 길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에는 신영대, 김수응 등 도내 현역 의원 7명이 이름을 올렸고 한병도 의원의 모친상을 감안하면 도내 모든 의원들이 만류한 셈입니다. 도내 청년 3,000명에게 지역 정착을 위해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중소기업 등 지역 산업에 6개월 이상 종사하며 가구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청년입니다. 시군별 모집 인원은 전주 1,329명, 익산 479명, 군산 437명, 정읍 143명 등입니다. 선정자들은 1년간 매월 30만 원을 신용카드 연계 포인트로 지급받게 됩니다. 익산농협이 생크림 찹쌀떡의 명성에 이어 고추장 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익산농협은 올해 떡 방앗간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고추장을 만들어 판매할 예정입니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받고 수매해 가공산업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익산농협 떡 방앗간의 매출은 지난 2021년 8억 8천만 원에서 2022년 19억 3천만 원으로 2배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익산시가 결혼 출산 친화 정책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기저귀와 주재분유 지원 등 현재 진행하는 정책과 함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합니다. 새 정책에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부모급여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1가정 양립 지원으로 자녀 출생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익산시가 올해도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매월 세 번째 주 화요일 청년시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는 대기업 현직자 멘토링, 국가식품 클러스터 식품기업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박람회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는 3개월 고용 유지 시 정착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참가자에게는 면접비 지원, 면접 이미지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이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합니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과 위기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 인력 142명을 배치합니다. 또 올해 교육복지 중점학교가 200개교로 확대되고 교육복지 전문 인력 50명이 증원돼 오는 9월 1일부터 배치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4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5시 33분쯤
덕진구 호성동의 조립식 건축물로 된 대형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트 1개 동 1,200제곱미터가 모두 타 재산 피해 규모가 수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내부 수산물 코너에 있던 수족관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원년인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4,288명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8억 7천만 원을 기탁해 목표액인 5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제공한 답례품은 총 3,373건에 1억 6천만 원 상당이며 지역 대표 특산품인 고추장을 비롯한 장류 제품군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부 기부자는 답례품인 순창사랑 상품권을 고향마을 어르신 잔치 등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전북도가 오는 16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책 마련이며 감축을 위해 7개 부문 72개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소중립 5대 선도 전략을 마련해 특화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회는 남원과 완주에서 오전, 오후 각 1회씩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인성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인성교육 시행 계획에 따라 올해 초중고 300개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합니다. 희망학교는 오는 26일까지 도교육청 누리집 공모사업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인성교육과 관련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별 학습 공동체 운영을 권장하고 인성교육 지원단을 통해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이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 심벌마크를 선보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비전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 슬로건은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 중심 미래교육으로 정했습니다. 비전에 명시한 실력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주도적 역량을 의미하고 인성은 타인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표현했습니다. 심벌마크는 학생들이 성장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익산 탐마루 친환경 유기농 쌀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가운데 전국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답례품 가운데 익산 탐마루 친환경 쌀은 898건이 팔리고 2,595만 원의 판매액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국 상위 21개 답례품 가운데 10번째로 많은 겁니다. 도내 모금액은 84억 7천만 원으로 전남과 경북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익산시가 5년 연속 정보공개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난해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사전정보 공표 등록 건수와 충실성, 고객 수요 분석 실적 등 5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해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점검 대상은 터미널과 전통시장 14곳과 다중이용시설 10곳 등 모두 24곳입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5일부터 13일 동안 실시됩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각각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발달 장애 성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삶을 경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달 장애 성인 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교육은 비대면으로 다음 달 6일부터 29일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수강생은 오는 24일까지 40명을 모집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심 있는 군산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연납 신청할 경우 4.58%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경우 이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은 매년 1월과 3월, 6월, 9월 4차례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할인율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7%보다 2%가량 축소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전북 이통장연합회가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습니다. 전북 이통장연합회 배종호 회장은 적십자 회비 모금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주의 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도민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범진 시스템이 익산시청을 방문해 다이로움 나눔 곳간에 백미 2,000kg을 기탁했습니다. 평화동에 소재한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회사인 범진 시스템은 평화동 행정복지센터와 행복나눔마켓 뱅크에 고구마, 백미 등 식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월명동 행정복지센터가 고우당의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월명동 착한 가게 24호점인 고우당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하게 되며 후원금은 월명동 복지 사각지대 및 저소득층과 지역 특화 사업 추진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출발해 최고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